안녕하십니까.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강성건입니다. 90일 환경기획 시리즈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한국의 재래동물이란 주제로 이 시간 꾸며드리도록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동물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소, 돼지, 염소, 닭 뭐 대개 그렇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물들이고 또 우리와 무척이나 친숙한 동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오늘 퀴즈와 함께 이런 동물들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동물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할 출연자 5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요 작곡가 오세균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영화 배우 이혜진 씨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운데 앉으셨는데 가수 임병수 씨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탤런트 이미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앉으셨는데 한의사의 신 유승원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한국의 재래동물편 맞이해서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농학 박사시면서 현재 축산시험장 가금과장으로 계신 정선부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선 저 한국의 재래동물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네. 재래동물이란 과연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래라는 얘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래 동물이란 옛날부터 어느 곳에 살아오면서 다른 지역의 동물과 교배되지 않고 그 지역의 기후 풍토에 적응해 나온 동물을 재래 동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잘 드나들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 예. 자란 동물, 예. 재래동물. 네. 네. 오늘 먼저 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소는 그야말로 한 일생 동안을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참 고마운 동물이죠. 여러 가지 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가운데 먼저 우리 고유의 한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말과 더불어 2대 가축에 들어가는 우리의 한우. 그 한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지역이라든가 네. 혹은 장소에 따라서 육지 한우, 제주 한우 뭐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우는 품종면으로 봐서 한 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외형상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한우에? 우선 몸의 그 형체를 갖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한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기소로서 키우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일하는 소입니다. 네. 그래서 어깨라든가 앞몸 부위가 많이 발달하고 고기수로서는 뒤 후구 엉덩이라든가 이런 데가 풍만하게 잘 발달해야 되는데 그게 좀 빈약한 것이 한우가 고기수로서 약점이죠. 물론 역용으로서는 상당히 강건하고 해서 좋게 평가합니다만 그리고 또 뿌리 모양 갖고도 품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우를 구분할 수가. 그러니까 뿌리 위로 뻗쳤다든가 옆으로 붙였다든가 아래로 했다든가 좌우에 의해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양. 그리고 또 그 선모 쉽게 얘기하면 가마털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양 갖고도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그것을 특징을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한우가 원래는 일하는 소였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오늘 문제가 상당히 빨리 나왔죠. 한우는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보고 개체 식별을 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경 씨가 열심히 보셨는데
힌트를 드리면은 우선 개체식별 좀 생소하시죠? 개체식별이라는 것은 그 동물을 그러니까 특징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져도 철수가 이렇게 생겼고 영수는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답을 써보시죠. 자, 박사님 저 이 한우는 뭐 얼핏 보면은 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지방에 따라 예전에는 크기나 네. 몸무게가 달랐다면서요? 옛날에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소의 체형이라든지 그 몸 크기가 달랐습니다. 아, 강원도 지방 같은 데서는 상당히 몸이 크고 이 저 남부 지방에 갈수록 적고 특히 그 제주도의 소는 이 몸무게가 아주 적습니다. 한 200kg에서 250kg. 육지 한우는 한 500kg. 이게 반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나 몸무게가 조금 작아지고 떨어지는. 예, 북쪽으로 갈수록 크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극 지방의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아, 좀 골격이 크죠. 열대 지방 사람들은 골격이 작고 그와 그러네요. 같은 이론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객석에 좀 손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말이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소는 첫째 순수하게 사람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갑니다. 좌로 가 하면 좌로 가죠. 우로 가 하면 우로 갑니다. 거기 서 하면 딱 섭니다. 네. 그래 사람을 그렇게 잘 따르고 순수합니다. 네. 그래 소가 사람보다 영리합니다. 사람이 네. 시킨 대로 다 한마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가 동물의 중에 참 영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키워봤습니다. 아, 네. 잘 알지요, 소는 제가. 잘 아시네요. 네. 자, 문제 봐야죠, 참. 개체식별 소의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첫 번째 문제였는데 오사기 선생님부터 보겠습니다. 글쎄 다른 부분은 이제 털로 쌓인 데는 예. 별로 뭐 구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털이 없는 부분 중에 이제 차이가 날 텐데 뭐 발굽 같은 데는 너무 단단해서 뭐 표 날게 웃고 어. 그런데 또 엉덩이는 또 그 엉덩이 쳐다보고 구별하기는 또 냄새가 나서 좋지 않을 테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콧등밖에 남는 데가 없어요. 콧등? 예. 네.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너 어떻게 또 꽁무니를 빼세요? 또 끄트머리에. 자신 없으니까요. 아, 네. 이혜진 씨 보겠습니다. 아주 퀴즈에 네. 강한 분이신데. 네, 콧등도 중요하지만요. 네. 아까 화면으로 자세히 보니까요. 이 소 뿔에 보니까 이 나무로 따지면 이런 나이테 비슷하게 그래요. 그 테두리에 이 네. 금 같은 게 뭐 있더라고요. 갈라진 금 같은 게 있었죠. 네. 아, 그래서 얘기해 머리 주시네. 이 뿔 같아요. 네, 뿔. 네. 네.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쩐지 그럴싸합니다. 그죠? 임병수 씨, 예, 저도 뿔 같아요. 뿔. 네, 그 나오는 모양이 다 틀릴 것 같아요. 네. 임병수 씨 요즘은 우리말 잘 아시죠? 많이 낮았어요. 아, 많이 낮으셨네요. 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나오시려고 뭐 글본을 더 익히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예, 많이 노력했어요. 네. 정확한 얘기였네요. 이민경 씨. 저는 머리 그 이마 부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네. 거기에 아까 그 이렇게 가마, 털가마라고 설명을 네, 들었거든요. 가마털. 예, 네. 그 부분에 이렇게 털을 깎으면 사람과 똑같은 지문이 있을 것 아, 같아요. 그 털을 이렇게 헤쳐보면 그렇죠. 그렇죠. 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몰라요. 네. 유승원 씨. 네, 지문하면은 사람은 손에 있습니다. 아, 네. 모든 동물도 앞발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지문이 다르면은 잘 나오지 않을랑가 모르니까 소에다가 그 집신으로 소 신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아. 소 지문은 앞발에 있습니다. 앞발. 그래가지고 그림 그린 것 같이 네. 1년이 되면 태가 하나, 아, 2년이 네. 되면 태가 두 개. 나이테처럼. 네, 나이테처럼. 네. 근데 그게 굳게 아름답게 그렇게 나타나죠. 네. 그리고 처녀는 이 집신으로 숨겨줘야만 일을 잘합니다. 네. 뭐 정말 같이 얘기하시네요. 네.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소의 개체 식별은 과연 어느 부분으로 하겠습니까? 한우는 어느 부분을 보고 개체식별을 합니까? 예, 소위 개체 식별은 그 콧등에 있는 비문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따라서 그 모든 사람이 비문이 지문이 다르듯이 소들도 그 콧등에 있는 그 비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원 개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구분하려면 비문 갖고 하는 거죠.
네, 신기하죠. 비문은 저 콧등에 있는 무늬를 말합니다. 이 비문은 소 개체마다 다르죠. 또 일생 동안 변형되지 않습니다. 오세기 선생님 맞췄죠? 축하의 박수 주셔야죠. 고민형 한 마리 유일하게 맞추셨어요. 자, 소에 이어서 두 번째는 염소 종류를 보시겠는데 임병수 씨가 눈빛이 아주 아마 제가 잘 맞힐 네,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염소 종류를 보시겠는데 우리가 흔히 흑염소라 하죠. 재래사냥입니다. 흑염소는. 그리고 유산양을 함께 보시겠는데 유산양은 젖자는 염소를 말합니다. 자, 재래산양과 유산양 함께 보시죠. 자, 젖자는 염소인 유산양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양평군 개군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입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이거 기르신 지가? 한 4년 됐어요. 아유, 많이 기르셨네. 근데 이게 다른 염소니 그 특징은 뭐가 있어요? 사육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징은 뭐 아무거나 먹어요. 다 잘 먹어요? 뭐 소 같은 거는 그 딱딱한 거 못 먹는데 네. 그 소나 염소, 사슴 같은 거 못 먹는 것도 다 먹어요. 이거는요. 목소리 뭐 독풀만 해서 그런 뭐든지 다 먹거든요. 그리고 병 같은 건 어때요? 질병은? 질병 같은 건 아직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염소 얘기 듣기엔 설사하거나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런 예.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해줘야죠. 잠자리. 예,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겨울은 뭐 소나 뭐 그런 거 같이. 예, 같이 그 해도 상관없나 봐요. 네. 자리 비만 안 맞춰주게 되면 이쪽 지역으로 그 딴 데 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분포 좀 되는 게?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안놈, 네. 안놈은 그 간혹 그 각 사육장에서 네. 한두 마리씩 그 젖을 갖다가 채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그 아주 품종이 좋은 네. 그런 그 순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봤습니다. 유산양은 저렇게 지금 나오죠. 턱수염이 있고 성질이 온순합니다. 추위에도 강하죠. 그렇다면 재래산양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현재 흑염소가 재래사냥이라는데 그걸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재래사냥이라 하면서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재래사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그냥 흑염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서도 그 흑염소가 아마 재래사냥입니다. 사냥에서는 그 유사냥과 그 재래사냥 이렇게 두 가지로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냥에는 한 종류뿐이 없습니까? 몇 종류가 있어요? 예, 재래사냥에는 막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 대부분이 그 흑색을 띠는 흑염소나 그 흑색 재래사냥과 갈색, 흰색이 있습니다만 또 갈색과 흰색은 거의 그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흑염소하고 젖유양이 있는데 젖사냥이 있는데 그게 교배했을 때는 어떤 색이 나와요? 어떤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은 그 재래사냥 앞놈에다가 흰사냥을 갖다 흰사냥 그 덩치 큰 유사냥을 갖다 종불시켰을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그 자손들은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들으셨죠? 재래산양 수놈과 암놈 유산양 사이에서는 검은색을 띤 산양이 50%, 흰색을 띤 산양이 50% 정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실험을 해봤는데 한국 특산종인 재래산양과 젖자는 염소인 유산양, 그리고 염소리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미연양, 이렇게 세 종류를 한데 모아놔 봤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동료가 아님을 냄새로 확인하고는 서로 영역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 유산양은 몸의 어느 부분으로 영역 표시를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모든 산양, 미연양은 다 영역 표시를 합니다. 이거 조금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자, 박사님, 이 산양 종류가 혈액형이 있다면서요? 네, 혈액형이 있어도 예. 사람보다 많습니다. 아, 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 혈액형이 뭐 O형, 뭐 A형 있는 게 아니고 유산양에는 혈액형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산양에는 16가지 혈액형이 있고 또 면양에는 7가지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냥 종류가 사람과 함께 한 시기는 대개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약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졌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그리고 확실한 기록으로서는 약 14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냥 2마리를 일본에 보냈다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냥이 길러져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승훈 씨 되셨네요. 네. 개를 봐도 자기 영역 표시를 할 때는 소변으로 합니다. 네. 염소도 그 비슷하기 때문에 소변, 염소, 똥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합니다. 네. 임병수 씨. 저는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해요? 꼬리 부분. 예, 네. 뒷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설명도 할 필요 없죠. 근데 자꾸 웃으세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예.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꼬리 부분 어디? 꼬리의 꼬리 뭐 그 밑부분. 꼬리 약간- 밑부분. 예, 예. 꼬리 밑부분. 이미경 씨. 엉덩이, 그러니까 그 엉덩이. 꼬리 밑. 네. 저- 네. 알겠습니다. 잠깐 무슨 뜻인지 확인 좀 아셨죠? 하고 갈게요. 네. 이미경 씨. 네, 저는 무조건 임병수 씨를 따라가겠습니다. 임병수 씨가 그렇게 퀴즈 프로그램 나와서 좋은 성적을 얻은 바가 별로 없어요. 성적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임병수 씨가 그 노래하실 때 그 하는 그걸로 네, 다 결국 유명하시잖아요. 나오네요. 네. 예, 저는 임병수 씨를 따라서 저도 이 털을 꼬리 부분 쪽에 꼬리 부분 예, 쪽에. 꼬리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혜진 씨. 이 턱 수염이라든가 수염 쪽일 것 같아요. 수염 쪽에 네. 어느 부분에서 네. 그죠? 영역 표시를 하는 예, 물질이라든가 약간 틀릴 것 냄새나. 같아요. 네. 예. 턱 수염 네, 있는 턱 부분. 수염. 네. 좋습니다. 오세균 씨. 개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때 배설물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양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은 없지만. 양도 그러니까 항문 쪽이다. 네. 자, 사냥은 과연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로 영역 표시를 하겠습니까? 화면 보십시오. 자, 유사냥은 어느 부분으로 영역 표시를 할까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유사냥에서 꼬리 밑, 엉덩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약간 색깔이 다르죠? 재래사냥이나 유사냥이나 꼬리에 기부하면서 살색으로 한 쌍의 선이 있습니다. 저기서 영역 표시를 하는 분비물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답이 확인해졌죠? 임병수 씨와 이미경 씨가 이번 문제 맞췄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동물 보도록 하겠는데 돼지입니다. 이번에 돼지. 자, 돼지 보겠는데 오늘 여러 가지 돼지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주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 돼지와 멧돼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돼지는 정확히 말하면 포유류 유제목 멧돼지과입니다. 우리의 재래 돼지는 보통 육지 돼지와 제주 돼지로 구별되죠. 그리고 저것이 멧돼지죠.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단골 출연자입니다. 이 멧돼지는 돼지의 원종입니다. 재래 돼지의 특징은 체구가 작고 이 배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육해온 관계로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잘 적응돼 있어서 체질이 강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죠. 자, 저 코 벌름거리는 거 보세요. 아이고, 아주 뭐 대단합니다. 네. 정 선생님, 돼지 젖수는 몇 개나 돼요? 보통의 경우에 12개 전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는 몇 마리를 낳아야 돼요? 보통 재래돼지의 경우는 7내지 8마리 정도 낳죠. 많이 7에서 8마리요. 많이 낳을 적에는 10마리에서 15마리까지 낳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7에서 8마리입니다. 아까 우리 저쪽에서 멧돼지를 봤는데 멧돼지, 애미돼지하고 새끼돼지 구별이 어떻게 돼요? 어미돼지의 경우에는 이제 제 색깔이 없어집니다만은 새끼 때는 그 다람쥐처럼 그 띠가 있게 되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저희가 실험해봤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새끼 육지 돼지 사이에 흰 돼지를 넣어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역시 육지 돼지로부터 밀려나죠. 새끼 육지 돼지는 냄새로, 그러니까 후각으로 자신의 형제가 아님을 알게 되고, 어미 역시 흰 돼지의 낯선 냄새를 맡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큰 육지 돼지가 이방인인 것 확인하고 격렬하게 물면서 공격을 합니다. 넌 누구냐? 나가! 여기서 세 번째 문제 드리죠.
이제까지 육지돼지 보여드렸는데 제주돼지는 육지돼지와 어떻게 구별될까요? 돼지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죠. 돼지가 우선 지저분하다 그러죠. 예. 뭐 자기가 똥 싸놓고 거기서 자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안 그래? 우리를 좁게 해주니까 다른데 잘 데가 없으니까 똥 위에서 자는 거지. 넓게 해주면은 돼지가 식당이 따로 있고 또 화장실이 따로 있고. 아, 식당이 따로 있고? 자는 데가 따로 있다 이거죠. 깨끗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이 가축 중에서 가장 청결한 것이 돼지입니다.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돼지를 보면 항상 꼬리가 이렇게 감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 보통 만화 보면 이렇게 감아져 있는데 그 돼지 꼬리가 감아져 있을 때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때예요. 진짜 기분이 좋은 때는 꼬리를 밑으로 촥 내립니다. 그때 기분이 좋다 하는 거죠. 문제 풀어야죠. 제주돼지와 육지돼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번에 유승원 씨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말을 낳게 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속담이 네, 그렇죠. 육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속담은 어떻게 생겼는가 가봤더니 어허. 돼지를 낳으면 육지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육지에 살다 한평생을 육지에서 마치게 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애미돼지가 혹시 육지에 간 놈이 오지 않나 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치나 이러고 육지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는 특이하니 얼굴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꼬리를 항상 새끼가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아까 선생님 말씀만 맞다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주돼지는 이렇게 얼굴을 봐서 주름살이 쫙 가 있으면 제주돼지다 아니면 육지돼지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유 선생님 정말 같아요. 그죠? 정답과 관계없이 박수. 네. 자, 이미영 씨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유 선생님하고 똑같이 주름살인데요. 예. 해석은 좀 틀려요. 제주도 하면은 바람, 돌, 여자 뭐 그렇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건조한 나머지 그 얼굴에 그 주름살이 많이 생겼다 이거죠. 제주돼지는. 바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건조해서. 네. 네. 아주 아이디어가 독특합니다. 임병수 씨. 염소 문제 잘 맞추셨는데. 자신 없는데요. 네. 코가 아까 보니까요. 유난히 주름살이 많더라고요. 근데 코? 예. 그런데 제주도 돼지는 똥이 많은 데서 자른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냄새를 많이 맡으니까요. 좀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코에다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코가 크다? 아니 코가 아까 보니까요. 주름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에 주름살이 있다? 예. 네. 그러니까 주름살이 있긴 있는데 코에 있단 말이죠. 예. 예. 네. 이혜진 씨. 네, 워낙 설명들을 다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 저도 얼굴 전체에 이제 주름은 주름이지만은 특히 코에 주름이 많이 져가지고 코에 주름이 많이 졌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물론 지다 보면은 번지니까 주름이 지다 보면은, 예, 지긴 지는데 그래도 육지 돼지보다는 코 부분이요 많이 주름이 그러니까 더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 부분 주름 많은 게 주안점 두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세균 씨. 아까 잠깐 그 화면을 보니까 그 이 주둥이가 좀 길고 콧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 같아요.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멧돼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요. 글쎄. 네. 그게 잘못 봤나 봅니다. 네. 지났어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네. 그렇게 코 부분이 코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다. 길고. 자, 제주돼지와 육지돼지는 어떻게 다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육지돼지 얼굴입니다. 계속해서 코를 벌렁거리는데 이것이 제주돼지 얼굴입니다. 한마디로 인상파죠. 제주돼지는 온 얼굴이 주름상 투성입니다. 요즘 말로 좀 개성 있게 생겼죠. 자,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이 제주돼지, 오른쪽이 육지돼지. 정답은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것이 제주돼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름살 얘기는 하셨는데 코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원 씨, 이미경 씨가 맞췄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실래요? 자, 고민형 갖다 드리세요. 자, 이번에는 닭입니다. 닭이 되겠는데 우리 젤의 닭이 개체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개체 식별은 아까 소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닭 사회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열 말이죠.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모습 보시죠.
자, 달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볕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부리는 강하고 또 적당히 굽어져 있습니다. 목은 좀 긴 편이고 특히 가슴이 잘 발달해서 돌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꼬리는 그리고 길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오골계 흑색종인데 오골계는 성질이 온순하고 모계로서는 좋지만은 이 체질이 허약하고 산란 능력 역시 좀 약합니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알도 좀 작은 편이죠. 충남 논산군 연산면 화학리의 오골계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투개죠. 한마디로 싸움을 잘하는 닭입니다. 저 눈매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지금 저렇게 한 발로 서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싸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개는 군개라고도 하는데 몸 크기에 따라서 보통 3종류로 나뉩니다. 수탉이 이제 울지 않습니까? 그건 몇 초 동안이라고 그래 대략? 예, 우리 재래 닭일수록 그 우는 시간이 좀 긴데요. 우리나라 재래 닭의 경우에 보통 4초에서 7초까지 이렇게 웁니다. 이것이 실제 듣게 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한 마리의 수탉이 객체를 식별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 100마리가 있는 경우에 거의 96마리까지도 그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정해졌을 경우에 자기가 리드할 수 있는 닭들이 96마리까지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실험입니다. 각 우리에 있던 10마리의 수탉을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당연하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바로 싸움이 붙을 텐데 여기서 문제. 수탉은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자, 힌트를 드린다면은 대단히 격렬합니다. 이거 외에는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수탉이 싸우는데 엄청나요. 어쨌든 자, 답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 네. 이 닭은 뭐 저도 좀 압니다만 재래닭과 개량닭을 잘 구분 못하겠어요. 어떻게 구분하죠? 그 보통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이 재래닭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키워져 왔는데 이 꼬리가 우선 길어야 되는 거예요. 수탉에서 꼬리가 길어가지고 이게 땅에 끌릴 정도 되면 이게 재래자 닭으로서 순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 수탉에서 보면 말이죠. 목에 털이 길어가지고 등을 덮고 있어야 된다. 목털이 길어서 네. 등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그 털이 긴 것이 또 재래닭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그 재래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져 왔기 때문에 이 알을 흰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그 개량종 닭은 이 깃털색이 갈색이면은 갈색 알을 낳는데 한국 재래닭은 흰 알을 낳았다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아까 보니까 닭이 한 마리가 96마리까지 개체 식별 능력이 그렇죠. 있다. 나보다 낫죠. 그 96명을 구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으로 예, 따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죠? 96수를 개체 식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냄새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그 상대 닭의 그 개체의 특징을 이렇게 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밤에는 개체 식별을 못 해요. 닭은 이 조리개가 항상 이 낮에만 볼 수 있도록 적게 늘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맹증이라 하죠. 밤에는 못 본다. 그래 밤엔 싸우질 않죠. 개체 식별을 못 해가지고. 수탉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자, 이번엔 오세균 씨부터 보겠습니다. 네, 격렬하게 싸운다고 그랬으니까요. 격렬해요. 하여튼 온 몸의 모든 걸 동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털도 세우고 크게 몸집이 크게 보이도록 할 테고 발톱 있는 대로 다 내놓을 테고 또 부리를 이용해서 막 쪼아댈 테고 그럴 것 같아요. 참 좋으신 답변인데 좀 압축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발톱. 발톱. 발톱입니다. 제일 강할 테니까. 네. 이혜진 씨. 네, 저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네요. 부리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의 그 머리 있죠? 벼슬 쪽이요. 머리 쪽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쫄 것 같아요. 부리로 쫀다. 네. 좋습니다. 임병수 씨. 네, 저는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머리를 그 빨간 부분 있죠? 뭐라 그러죠? 볕. 예, 거기를 입으로 막 쫄 거 이렇게 부리로 그러니까. 부리로 쫀다. 예, 아무래도 빨간 부분이 눈에
좀 확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많이 마구 쪼는 거죠. 네. 이미경 씨. 저는요 이거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보셨어요? 네, 물론 그 수탉은 아니고 싸움닭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닭끼리요 그 부리를 막 쫄 것 같았는데 정작 그렇지 않고 발로 이렇게 가슴 같은 데를 공격해 하는 것 같았어요. 두 발로. 네네. 자, 유승원 씨. 다 틀렸기 때문에 닭 싸움을 하는 걸 제가 정확하니 닭을 수탉끼리 모아놓게 되면은 우선 벼슬을 딱 세워가지고 목에 있는 털을 세워가지고 서로 마주 봅니다. 한 바퀴 돌고 탁 발로 서로 배를 치고 나머지 개우반지는 부리로 벼슬을 딱 모아서 딱 하고 끝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닭은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보여주십시오. 자, 수탉은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1대1로 싸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허점을 찾고 두 발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어깨를 저렇게 누르죠. 발길질하기 위해서는 높이 뛰어서 상대 가슴으로 내리 꽂아야 합니다. 자, 좀 더 천천히 볼까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목털을 펴고 강인한 발로 가슴, 목, 어깨 할 것 없이 마구 때리죠.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다른 승자와 또 붙고 패자는 패자끼리 또 싸워서 서열을 끝내 정합니다. 자, 저렇게 된 연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모습 궁금하시죠? 자, 지금 저렇게 오른쪽 철망에 불이 걸치고 엎드려 있는 닭이 패자입니다. 힘이 아주 빠져있죠. 혹시 고개라도 움직이려 치면은 승자 수탉이 부리로 쪼거나 발로 등을 밟습니다. 지금 큰 소리로 울었죠. 자신이 지도자면서 승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맞췄죠? 이미경 씨 그리고 오세균 선생님 두 분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와 가장 친숙한 동물 가운데 하나죠. 개를 보겠는데 우리 고유의 개 진돗개와 삽사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혈통이 보존되고 있는 유일한 개 진돗개입니다. 우리나라 특산종이고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보호되고 있죠. 이것은 흑구입니다. 어미가 온통 검은 데 비해서 저렇게 새끼는 밤색빛 또는 검은색이 납니다.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 꼬리가 말려서 올라가고 귀가 쫑긋 섭니다. 아주 귀엽죠? 네, 이것은 황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진돗개 모습이죠. 날렵한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이 진돗개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황구는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저 보세요. 이 진도에서는 황구와 흰개, 그러니까 백구만 이 보존 가치가 있다 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이 백구의 모습이죠. 진도 사람들은 진돗개를 명물로 여기고 있고 바람과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삽살이 나왔는데 문제 보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삽살이의 뜻은 귀신을 쫓는 게다. 이것이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 삽살이는 달릴 때 혀를 빼고 달린다. 그래서 입은 벌리겠지만 혀 쭉 내밀고 달릴까요? 세 번째, 삽살이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저 옆에 불독이 있는데 저 마냥 좋아하는 모습 보세요. 절대 싸우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 예시입니다. 네 번째, 삽살이는 청삽살이와 황삽살이로 나뉜다. 자, 이 네 가지 예시 가운데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삽살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삽살이는 우리나라 민화라든지 그 소설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그 우리나라 토착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애환과 함께 많은 그 에피소드를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삽살이 순종은 상당히 찾기 어렵지만 보존하고 있습니다. 삽살개. 오늘 참 오랜만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삽살개. 자, 삽살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언제나 설명 잘하시는 유승원 씨부터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삽살이는 우리 민속 그 고유 개로서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경산 지방에 몇 마리 남아서 보존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삽살이는 진돗개보다도 더 싸납고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도 놀래서 도망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왔어요, 삽살이는 싸우지 않는다가 틀렸다. 아주 잘 싸운다. 아주 잘 싸운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임미경 씨.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우는 개가 어디 있어요. 네. 싸울 것 같아요. 네. 예. 임병수 씨. 저도 3번인데요. 네. 저랑 한번 싸워봤어요. 아마 맞을 누가 거예요. 이겼습니까? 제가 누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혜진 씨. 네, 삽살이 모양이 순하고 이쁘잖아요. 털도 길고 네, 네. 진돗개랑 전혀 틀리잖아요. 네. 근데 삽살이도 화나요. 싸울 줄 알아요. 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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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번이 3번이 틀렸다. 네. 네. 오세균 선생님.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싸우는데 네. 저 동물이 안 싸우겠어요? 네. 막 싸울 거예요. 네. 그러면 5분 모두 지금 3번이라고 하셨는데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삽살이의 살이는 악한 귀신의 짓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삽은 물론 땅을 파고 흙을 파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하죠. 그러므로 귀신 쫓는 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삽살이는 달릴 때 혀를 길게 빼고 달리죠. 저 주책 맞을 정도로 쭉 빼고 달립니다. 느림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 그리고 삽살개가 싸우지 않는다? 웬거려? 저거 보세요. 삽살이는 너무 잘 싸웁니다. 대단하죠? 어쩌면 이런 강한 성품과 용맹성이 종족 유지의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르죠. 자, 삽살개는 또 흑색과 흰색 털의 묘한 조화 때문에 달빛에 보면은 푸르스름한 빛을 띱니다. 저것이 청삽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황삽살이죠. 황색과 흰색 털의 조화로 황금빛을 띠는 삽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삽살이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모두 맞추셨네요. 네. 모두 고민형 주세요. 저 광릉에 가봤습니다. 광릉에 가보니까 말이죠. 원종 동물을 잘 보호하고 이 동물들을 방사해서 잘 키운다는 야생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광릉 야생동물원에서 맨 먼저 만난 것은 장기와 까토리였습니다. 나라새로 거론될 만큼 토속적인 새죠. 노래로서 전설로서 또 우리의 숨소리와 얽혀있다 할 수 있는 새입니다. 꿩이죠. 자, 이번에 등장한 것은 한국의 새 원앙입니다. 중형의 오리쯤 되죠. 수놈은 특히 아름다운 색깔의 머리와 깃을 갖고 있어서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번식기가 지나면은 수놈도 암놈을 닮아서 화려한 모습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원앙이는 계곡이나 개울 네. 그 물이 고인데 네. 또는 작은 연못 등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에서는 비슷한 환경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원앙이는 그리고 1982년에 네.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네. 보호하고 있는 새인데 사육장에서 저렇게 사육하게 되니까 네. 상당히 답답한 표정을 하죠. 보여요. 예. 네. 그러면 광릉 야생동물원이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사 그대로 한번 동물을 사육해보자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사육할 때 그 목적이라고 하면은 야생동물의 원종 보존을 하고, 그다음치 인공 정치법을 개발하고, 그다음치는 멸종 위기 토착종 있잖아요. 이런 종을 이제 복원화해서 또 야생동물의 생태를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야생동물의 실습장으로서 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 수풀을 헤치고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그저 자연의 품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릉 야생동물원의 동물들은 조금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큰악새, 장수, 하늘소로 유명한 이곳 광릉.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한국의 동물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원으로서 또 자연학습장으로서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들을 위해서 방사장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해놨습니다. 어떤 시설일까요? 이제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재래동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시험장이라든지 종축장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또 아니면 개인의 그 민속촌 같은 데서 이거 보존하는데 보조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대가건 치게 되면은 또 사라지고 한 번 또 없어진 건 다시 복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문제 답을 보겠습니다. 오세균 씨. 이런 동물들한테는 먹이 주는 곳, 물 주는 곳이 정해져 있어야 네. 배가 고프면 항상 그쪽에 가서 먹을 것 같아요. 네. 이혜진 씨. 네, 저는 좀 틀린데요.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곳곳에 그러니까 그 야생 동물이 좋아하는 그 어떠한 그런 뭐 식물들 있죠. 아, 네. 그런 거를 이렇게 곳곳에 심어 놓고 지나가다가 먹고 싶으면 또 먹고 또 지나가다 먹고 싶으면 먹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같아요. 아주 자유스럽게 예. 여기다 무슨 식물 또 어떤 열매 그죠? 예. 아. 꼭 특정한 곳에 이렇게 정해져서 가서 먹는 그러네. 것보다 여기저기 그냥 네. 먹이를 심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혜진 씨가 유난히 부진한데 위로의 박수를 일단 한번 주세요. 네. 자, 임병수 씨. 제가 이 문제 나올 줄 알고요. 네.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담당자가 없다 그러거든요. 아, 이게 아니 그런데요. 컨닝 할까봐 가려놓으셨군요. 네.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네. 그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굉장히 넓게 예. 그냥 그 동물들이 그냥 안 도망가게끔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미경 씨. 저는요 그 방사시켜주기는 했는데 네. 정말 그것이 자유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어떤 그것으로 그 정말 같이 막 동굴도 있고요. 그 어떤 작은 웅덩이에는 먹이도 있고 그런 어떤 거를 놀이할 수 있게끔 정말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네. 그런 어떤 걸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 환경처럼 그렇죠. 그대로 해놨다 이거죠. 네네. 아, 네. 시설비가 많이 들 텐데. 그렇게 뭐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요.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연을 가지고 할 네, 수 그러면 있는. 동물을 보호하는데 그쯤이야, 그죠? 네, 유승원 씨. 그 자연 보호 차원에서 자연 그대로는 만들어주는데 네. 이 철새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없이 뛰쳐나가다 보면은 서울까지 쳐들어오는 멧돼지도 있을까 몰라서 자연 그대로 하지만 보호막이나 보호망을 쳐서 안전하니 자손만대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해준 것 같습니다. 보호막을 해놨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생동물원 방사중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해놨는지 김상욱 과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김 과장님, 우리 안에 보니까 열매 달린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왜 기르는 겁니까? 그 먹이 식물로서 이제 우리가 재배했습니다. 주로 이 옥수수, 콩, 돼지 감자, 그 찔레나무, 산딸나무를 심어가지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그 동물의 기호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네, 사슴 방사장 주변에는 옥수수, 콩수수를 심고 멧돼지는 돼지 감자 그리고 꽁 경우는 찔레나무와 산딸나무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먹이를 따로 놓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균 선생님은 비슷했는데 그것은 따로 그 식수나 뭐 먹이를 정해 놓은 것이고 이혜진 씨가 정확했죠. 나 축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좀 주시죠, 박사님. 자,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성적을 확인하는 순서가 되겠는데 오늘의 우승자는 탤런트 이미경 씨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미경 씨, 저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저희 프로그램 이번에 저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오셨죠? 네. 아유, 우승의 소감을 좀 간략히 듣고 싶은데요.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세요? 자, 그리고 오늘 객성 여러분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책이 있거든요. 1권, 2권, 3권 골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예전과 같이 세계 곳곳에 분포하는 불가사의한 동물들의 세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순